예전에 제가 여기 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에 있는 상속인, 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뭐 소송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특별조치법에서 점유취득시효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점유취득시효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네. 소송 뭐라고 절차랄까?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피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등기상의 명의자들은 아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망하였음이 뭐 거의 분명한 이제 그 정도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확히 특정을 하고 특정을 한 이후에는 이분들의 상속인들을 찾아가지고 피고를 경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신청을 하면 해당 시 군청에서 상속인들을 일부 찾아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찾다가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건 누군가를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해당 시 군청에 지금까지 찾아놨던 자료를 일단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뭔가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게 받아보면은 정말 전부 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본을 전부 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일부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주신 경우가 태반이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속인들을 특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으로 그 등기상 명의자의 사망 여부,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여부, 그리고 그 상속인이 어쨌든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어디인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점은 옛날 제적이잖아요. 네. 옛날 제적은 다 수기로 써 있어. 수기로 써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한문으로 써 있어서 대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담당하신 이 지적과 공무원들과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그걸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옛날에뿐만 아니라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제 폐지되면 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적에 있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다른 사람 제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식들이 열로 갔다가 혹은 또 이혼을 하면 다시 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누르면 다 나오는 시스템은 현재는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옛날 제적을 가지고 상속인들을 찾으려면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은 그러면 옛날 제적 등본만 남아있고 그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후속, 그러니까 전산화된 서류들이죠. 전산화된 서류들이 생성된 바 없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 전에 있는 제적들이 전부 다 있긴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제적 등본 같은 경우는 다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름이 틀린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경우, 아니면 아예 기재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피고를 찾다가 결국은 못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 찾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 안 됐어요. 안 이게 됐어요. 이 사람과 일치하는 정보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또 다른 기록에 써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또 다르고.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고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 예를 들어서 실존하는 자연인과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 기록상이 이 두 사람을 매치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류상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존재는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자연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럼 소송을 이와 같은 경우에 끝까지 피고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실존하는 자연인을 못 찾는 상황에서 그럼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실무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문제도 뭐가 있냐면 그 창씨개명하신 분들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예요. 창씨개명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혹은 일본 사람의 그 이름이 적혀있는 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 사람. 이거 뭐 실명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촌 1차량이라고 적혀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시송달로 됐어요. 이마무라?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금촌이면 이마무라고. 아. 금촌 뭐라고? 1차량. 1차랑? 그러면 뭐가 되지? 랑은 그러니까 1랑이 이찌로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 우리 일본어 공부하는 아무튼 그 사람은 상속인도 전혀 찰 수 없고 그냥 한 명이라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면은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로 그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 사람은 의문이 근데 그거예요. 자, 특정은 근데 실무상 이런 경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 실무상 상속인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서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나 혹은 뭐 이런 걸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안 찾아놓으면은 등기가 집행이 안 돼. 네,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도 찾아야 어쨌든 실존하는 자연인의 최종적인 송달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후속 집행의 문제의 장애 사유를 돌파하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의신청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